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풍수에서 보면 풍수하면 원래 옛날 분들은 뭐 묘자리, 명당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집, 아파트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 됐든지 아니면 사무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그러면 어떤 장식품을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을 두게 되면 기운이 탁해지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좋게만 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어떤 운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풍수의 형세라든지 국세 또 자양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그 기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풍수에서 이 인테리어 소품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자리의 위치, 또 자양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주변에 산은 있는지, 물은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집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집안의 기운, 운기를 망치는 나쁜 장식품들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곳에 보관을 한다라든지 치우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 인테리어에서 집안에 두면 왜 안 좋은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에서는 그림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아볼 테니까 뭐 이것은 그래도 나름 중요한 이야기여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쁜 기운, 풍수는 완기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기라는 것은 현재 기운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그 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기운이 살아 있느냐, 생기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반대로 나쁜 기운, 살기가 있으면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 이런 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아이템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나쁜 소품들을 알아볼 테니까 혹시 집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깨진 거울. 우리가 부부 사이 보면 파경이라고 해서 결혼이 끝나면 그것을 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리라든지 거울 이런 것은 금이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울이 금이 갔다든지 가끔씩 금이 간 것을 아깝다고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거울이 뭐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라든지 이런 대인관계 이런 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은 기운을 왜곡시키고 기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거울이 있다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빨리 치우고 처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풍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뭐 현관을 문에 어떻게 하고 현관에 기운이 들어오고 그거 다 소용없다. 그 소용없는 거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운 자체는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 현관을 통해서 기라는 게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그분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아요.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맥, 산 같은 경우 보면 산세의 그 구불구불한 그 용맥을 따라서 흐르고 또한 의 강, 하천 이런 데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기운이 따라가는 것이지 뭐 기운이라는 게 레이저 빔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어떻게 직선으로 흐릅니까?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위기, 기분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 어느 공간에 가면 기운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은 기운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직선으로 흐른다. 그것은 풍수에 고전에 어디에도 풍수 경전에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픈 분위기의 그림, 울고 있는 사람, 뭐 칼이나 전쟁 뭐 이런 찡그릴 만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추상화 이런 것을 집안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림 속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떤 그림을 보면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직선으로 흐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감정 기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촛대나 뭐 양초, 골동품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초를 킬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초 키는 일은 없는데 특히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무속인이라든지 스님들, 이 타다 남은 양초나 촛대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다 말았다는 것은 기운이 이제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집안의 생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력도 저하되고 사업이나 연애 이런 데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좋지가 않으니까 치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아파트 사니까 이런 건 많이 없는데 뭐 용이나 호랑이, 해골, 뭐 장식품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집안에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호랑이가 입을 버리고 나를 노려보는 형상이라든지 물론 호랑이 그림이 좋게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무속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가면 호랑이 그림 산신령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제, 송사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랑이 박제라든지 호랑이 그림은 특히 안방에 두고 나를 노려보는 듯한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나쁜 기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안방이라든지 거실 이런 데서 나를 노려보는 아니면 박제품 이런 것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두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시 있는 식물 선인장, 장미, 뭐 산세베리아 그리고 또 가끔씩 이 소나무 분재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뾰족한 것은 현침살이고 살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은 기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이별수, 구설수 이런 게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잘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집안에 두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먼저 피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치워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골동품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나무로 돼서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좋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부터 수백 년이 지난 나무에는 탁한 기운이 묻어납니다. 더군다나 나무 같은 경우 일반 가구, 깔끔한 가구 외에 이렇게 오래된 가구는 어떤 기운이 여기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귀신이 옷장 안에 있다 했어요. 그리고 신발장도 깨끗하게 치워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탁한 기운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어떤 창고라든지 전시관에 보관을 해 두셔야지 집안에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 박제 이렇게 큰 거는 집안에 두지는 않겠지만 이런 박제도 좋지 않아요. 이미 박제라는 것은 죽었다, 생명이 끝났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뭐 집안에 두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 또한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분재할 때 이 숯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솔방울 있고 소나무 분재 이렇게 해서 숯을 갖다 놓고 했는데 숯은 기운이 다 탄 겁니다. 탔다는 것은 기운이 꺼졌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습기 제거라든지 그런 쪽에서 숯이 많이 활용이 되지만 일단 기운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런 추상화, 탁한 그림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유명한 뭐 화가들이 과거에 그렸다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이런 거 좋지 않고요. 또 오른쪽 보면
지금 뭐 이게 글자가 격자 같은데 격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자를 보면. 그리고 달, 회 뭐 이런 글자 같은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의미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물론 뭐 초소체라든지 한자 이렇게 과거에 보면 해서 초서 뭐 이렇게 해갖고 수묵화 그릴 때라든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거 자체 의미를 모르고 또 어떤 기운이 탁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따로 창고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에 보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집에 많이 두는 게 이 드라이 플라워인데, 물론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일단 풍수는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다 메말랐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말라가게 되면 그 꽃의 수명은 다한 겁니다. 오른쪽은 완전히 말랐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된 꽃장식은 좋지가 않습니다. 생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탁한 기운을 오히려 갖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안에 두는 거 좋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마르면 일단은 꽃의 이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기운도 굉장히 탁해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꽃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삭거리면서 그런 분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은 좋은 아이템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수는 생기가 있어야 되고 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가급적 치우시는 게 좋겠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치우고 안 갖다 놓는다 해서 금방 운이 바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 터의 기운이 좋아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단 좋은 기운을 받아야 좋지, 이렇게 나쁘고 탁한 기운, 어느 정도 기운이 꺼진 기운 이런 거 받는 것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